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대한민국 영내로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북한에 이어 민주당도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괴담 유포 지령을 내리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오직 죽창 가르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방사능 밥상 운운하며 국민 먹거리마저 위협하는 치졸한 괴담 유포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CCTV는 회로도 연결되지 않은 모형이라고 합니다. 1년 365일을 만우절처럼 살고 있으니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조차 믿어도 될지. 사정 정국을 조성한다고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야당 탄압, 국민 감찰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한 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과 NBS, 리얼미터에서 하락했습니다. 갤럽 조사에는 30%까지 하락하면서 작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 배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추가 하락이 발생했고요. 추가 하락이 발생한 것은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도 이탈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MZ세대나 중도층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뭐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보수층 내에서도 이탈이 이루어졌다. 대구, 경북, PK 또 한국갤럽조사에서는 직전 조사 비교를 해보면 부산에서 8%포인트가 이탈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조사는 화수목, 화요일,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실시된 조사이기 때문에 네. 이 대통령 안보실의 어수선함 또 블랙핑크 파장까지도 포함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보수층, 네. 지지층까지 이탈한 결과로 보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에서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보수 대통령 네. 지지 기반이 있는 곳이 TK, PK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락폭이 큰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바다가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일 관계에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폭이 가장 큰 때가 어느 때냐면 이런 이제 외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세력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네. 이번의 경우가 이 갤럽의 조사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그 팀들 간의 갈등 문제가 이번 조사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갤럽이나 MBS 모두 지난 조사 대비 4%포인트가 떨어졌는데 MBS는 2주 전 조사고 갤럽은 1주 전 조사거든요. 네. 그리고 그 갈등이 보도되는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그 팀들 간의 갈등이 이번에 좀 반영이 됐고요. 김성환 안보실장 사퇴한 것도 반영이 좀 일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제는 그 TK와 PK의 국내임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아졌다는 게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간 경남 통영, 전남 순천, 대구 방문하면서 지역 민심 챙기고 있는데요.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 이게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까요? 그러려면은 지금 이슈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사람과 관련되는 것은 지역을 방문하면 좀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을 분석할 때는 3P입니다. 일단 이념, 3P. 예, 네. P, 필로스피, 그다음에 P, 팔럿이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P는 피플이니까 지역을 다니면서 순천, 또 서문시장 이러면 사람들의 지지층들의 주목을 끌기 때문에 사람의 지지는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비플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일본 이슈 그리고 69시간제 근로시간 또 경제 이슈 그리고 최근에 안보실 이슈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물론 안보실 이슈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구체적인 이 대통령실 내의 소통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지 단순히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환호가 나온다. 통영에서 환호가 나오고
서문시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고 그것만으로는 제한적인 거죠. 물론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보태면 되겠지만 결정적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은영 소장님, 네.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에서 외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MBS 조사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로 조사됐습니다. 네. 대일 외교 후폭풍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교 문제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통상 해외 다녀오면 이렇게 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외교부의 공무원들, 전문 공무원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이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지는 거는 특히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그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조치들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계속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우리가 준 것 이상의 그런 어떤 보답을 받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의 그 한일 의원 연맹 회장이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그 데이터와 관련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데이터의 문제들을 우리 국민에게 먼저 좀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이 지금 전체 외교 관련해서 그 여론 지형 자체가 6대3 구도로 나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그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에게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본 국민에게 우리 국내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좀 바뀌어 있습니다. 태도가. 그래서 지지율이 지형 자체가 이렇게 6대3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총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준장 소장님, 네. 방금 이제 이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예,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등 이제 역사 지금 왜곡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수산물, 독도 등 이게 민감한 현안을 회담 내용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예. 물론 이제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 입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러면 이제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독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가장 민감한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건 아니야. 적어도 이건 아니야. MB의 경우에도 임기 막바지에 이 헬기를 타고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독도를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독도는 아니야. 일본이 이건 건드려서는 안 돼. 네. 이게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레토릭과 이제 수사가 필요한 거죠. 왜? 한일 정상회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 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유연한 대응이거든요. 유연한 대응은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할 때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심 지지층을 견인할 때는 이때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일본 언론이 됐든 감방성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독도를 건드릴 경우에는 단호한 대응으로 이게 자꾸 이야기되면 일본과의 관계는 끝이다. 네. 이제 더 이상 진전은 없다. 이걸 때로는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이 이게 수사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실제 그래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해줘야 일본도 움찔하거든요. 움찔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마냥 다 수용하는 게 아닌데 네. 우리가 긴장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메시지를 던져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김성환 전 국가안보실장 최근 불거진 외교 일정 조율 누락 논란 네. 이게 사실상 뭐 책임을 지고 사퇴로 했는데요. 윤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안보실장의 교체 폭풍에 대한 여론 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교체 사유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이제 경질성이냐 아니면 자진사임이냐, 내가 잘못한 거냐 아니면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그 이 사임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후속적으로 나오는 게 김건희 여사 측의 행정관들과 외교부 직업 공무원들 간의 갈등이 있다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계속 후속적으로 취재가 들어가서 나온다면 이건 네. 여론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좀 이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는 질 바이든 여사가 블랙핑크 공연을 요청했다고 나오잖아요. 5번, 네. 7번 나오는데 이 질 바이든 여사가 요청을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은 미국 측의 가장 그 의도, 요구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온 건데 그럼 그거를 외교적인 입장에서는 받고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받을 거를 추진했으면은 이렇게 문제가 안 벌어졌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 측면이라면은 김성환 실장의 그 경질은 일면 좀 타당하게 국민들이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저는 다른 네. 관점인데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블랙핑크 관련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설이 난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고 심지어 대통령실은 그런 공연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심지어는 질 바이든 여사로부터 그런 제안이
있었는지조차 이야기되지 않고 있고 일각에서는 질 바이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사이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의 딸 손자가 블랙핑크를 좋아한다. 뭐 네. 제니를 좋아하든 로제를 좋아하든 지수를 좋아하든 리사를 좋아하든 좋아하겠지만 이게 블랙핑크는 무슨 죄입니까? 블랙핑크는 난데없이 지금 블랙핑크 관련 빅데이터 연구하느가 정치 용어로 도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아니죠. 뚜뚜뚜뚜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됐던 블랙핑크의 영향력이 이런 정치 바람을 탈 일은 아니고 일각에서는 또 멕시코 공연을 갔는데 미국으로 커피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정확한 그 어떤 사임 이유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네. 뭐냐면 이런 입장이시군요. 어수선이고 이른바 납득이 안 된다. 납득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짧게 덧붙이면요. 이 여사님 행정관의 문제 갈등으로는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안이라면 굉장히 이게 좀 지지도에 미친 영향이 큰데요. 네. 여사님 측의 그 행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대통령실 안에서의 권력 구조로는 볼 때는 외교부의 그 공무원들보다는 좀 낫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갈등이 일어났다는 게 저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국민들의 네. 이건 조금 더 짧게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이전에 경무로 그냥 개인 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했다고 하는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네. 또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은 네. 기량이 뭐 출중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왜 그만뒀겠는가 생각하니까 이런 미스테리한 일의 연장선상에서 그만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분 말씀을 들으면 당분간 논란은 좀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MBS 조사를 보니까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동률,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예. 또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33% 동률을 기록했는데 무당층 이게 지지율이 4%포인트나 그렇습니다. 급증했습니다. 이건 어떤 점을 시사합니까? 그러니까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것이 무당층이거든요. 네. 무당층이 늘어난 이유. 그래도 지금 굉장히 진영 간 대결 구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오히려 더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중도층까지 나눠져서 양 정당이 더 높은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것이 네. 또 기정사실인 것, 응당 당연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지금 뭐냐면 국민들은 이 정당 국회에 대해서 대실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지율이 뭐 34, 31, 33 동률로 나와 있지만 국민들에게 정말 솔직한 마음을 끌어내면 네. 국민의힘 빵점, 더불어민주당 빵점인 겁니다. 아, 빵빵이군요. 사실은 이런 국민들의 준엄한 그런 이 평가를 각 정당은 알아야 되죠. 네. 국회의원 뭐하냐? 그러면서 뭐 밥그릇을 늘리려고 시도를 했다가 철퇴를 맞았더니 이번에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겠다는데 그거 왜 바꾸는 거냐? 국민들은 이걸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납득이 안 되고 정당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도 빵빵은 너무 과격하게 점수를 준 거 아닙니까? 자제하겠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2030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지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정책위 차원에서 이게 청년 부의장직을 신설하는 등 이른바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이런저런 안을 내놓고 있는데 네. 효과가 좀 나타납니까? 효과가 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 나타난 건 아닌데 지금 이미 그 2030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았거든요.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측면들을 보면은 그 69시간 노동시간 그 개편이라든지 또 그 저출산 대책 특히 뭐 애셋 나오면 아빠 군 면제 이런 것들은 조롱거리로 이미 희화가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좀 원상복귀 원위치 시키기에는 좀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김기현 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으면은 이 젊은층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당근을 주더라도 그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먹힐 것 같지 않다. 특히 이번에 탕평책을 별로 쓰진 못했잖아요. 그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윤핵관 등에 올라타서 당 네. 대표가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게 적절한 지적입니까? 굉장히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때는 네. 그 당대표가 요거를 어떻게 이제 이거를 다시 올릴 거냐 대통령 지지를 올리는 게 가장 우선적이겠지만 또 대통령과 살짝 거리두기 하면서 그 중도층의 어떤 마음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에 기반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후원, 그러니까 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은 굉장히 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같은 맥락인데 예. 이게 당정간 조율되지 않은 정책으로 혼선을 빚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특히 이제 주 69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정책 이게 오락가락하면서 민심에 영향을 줬는데 그래서 그런지 국민 6천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겠다 이런 네네. 입장을 국민의힘 정부 내놨습니다. 근데 MBS 조사 결과에서는 이미 이게 필요하지 않다 이게 절반을 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전화 면접 조사로 6천 명 정도를 조사를 해버리게 되면 부가세 별도 되면 한 9,900이니까 1억 가까이 들 거예요. 이거 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직장인 500명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직장인 500명 결과를 볼 필요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직장인 500명에 조사하면 69시간제가 잘못됐다가 72%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다음에 69시간제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한 15%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오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시간에 집착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면 그러다가 한 80%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시간이 아니라 정말 독일이나 시간 탄력제를 하는 프랑스처럼 프랑스는 지금 연금 계획안으로도 난리예요. 네. 근데 상하원에서 다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직장 갑질을 없애고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정비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소기업도 훨씬 대기업과 좋을 수 있도록 정말 본질적인 근본적인 혁신적인 걸 한 다음에 또 산업 안전까지 기하면서 우리 젊은 세대의 워라밸을 기하겠다. 이 보고서로 그대로 보고를 하면 돼요. 이은영 소장님, 네. 여당이요 전기 가스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네. 정부가 잠정 보류하기로 했는데 이게 당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여론이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 이 점을 염두에 둔 걸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을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외교 문제 때문에 지금 여론 지형 자체가 6대3으로 이미 좀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려면은 외교 문제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우리의 국익을 실현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잔잔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몰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제 좀 계속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지율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배준삼 수장님, 네. 미디어토마토 조사 결과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 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서 네. 국민 절반 이상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점을 시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사퇴 여부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찬성이 높게 나오긴 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정작 사퇴 여부는 상당히 정치적인 또 파장이 있을 수 있고 네. 공방이 있을 겁니다. 그건 차치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사실 더 정확하게 본다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공감하느냐 공감하지 않느냐로 물어보는 것이 더 좋았겠죠. 네. 결과적으로는 중도크청까지 포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 그것을 또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읽을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적어도 사퇴가 필요 없다라는 응답은 공감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이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과 관련해서 시행령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또 앞으로 사법부의 신뢰, 이 부분은 이번에도 정치적인 신상 파악까지도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 사법부의 신뢰 논란도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최근 정치권에서 한동훈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네. 차출론이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정치 플랫폼인 옥스폴리틱스 설문조사가 있던데 네. 한 장관의 차출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71.7% 나왔던데 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옥스폴리틱스가 온라인 패널 조사를 하는 곳이고요. 요 문항은 약간 앙케이트성으로 한 300명 조금 넘는 숫자가 이제 조사에 응했던 자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 제대로 의견 된 여론조사 이런 형태는 아닌가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그 트렌드랄까 그런 측면으로는 좀 볼 수가 있는데 반대 네. 의견이 71.7%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동훈 지금 장관이 총선에 차출되더라도 이러한 71%의 반대 비토 여론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네. 지금 앞에 나온
그 앞에 나왔던 그 장관님 있었잖아요. 황교안 네, 장관님. 장관. 그 장관님도 그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정선거 이미지를 털어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지금 한동훈 장관도 네. 그 뭔가 증문즉답하는 형태의 그런 태도는 좀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태도 차원보다는 한동훈 장관의 경우 데이터상으로 좀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실제 총선에 출마했을 때 한동훈 효과가 뿜뿜할 수 있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출마가 별로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결국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보수층에서 거의 오롯이 전부 다가 한동훈 장관을 밀고 있기보다는 한 절반 정도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관련된 여론을 분석해 보면. 그런데 네. 정작 총선에 나갔을 때 박빙의 승부처에서 한동훈 효과를 오롯이 누리려면은 MZ세대나 중도층을 견인해 줘야 되는데 MZ세대나 중도층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선거에 나갔을 때 그렇다면은 한동훈 장관 총선 왜 나온 거냐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 기준으로 총선을 가져가려고 했던 국민의힘은 이게 방향이 또 어긋나 버리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데이터상으로도 이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는 그다지 위력적이거나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짧게 예. 네, 여러 전략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고민할 있다는 부분이 얘기군요. 상당히 많고요. 짧게 덧붙이면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은 거는 윤석열 키즈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털어내지 않으면은 부정적인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부정적 여론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 수장님, 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법정에서 만났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민주당 지지율에는 최근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될 것 네.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가랑비에 고쳐 넣는다고 계속해서 수사가 되고 계속해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것이 근거가 돼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유지 또는 퇴진 이런 얘기가 거듭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관련된 여론을 보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표적 수사라 문제가 있다는 여론도 절반이 넘는 그러네요. 결과도 있습니다. 네. 네. 이 이야기는 뭐냐? 이제는 점점 길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또 검사의 시간에서 재판의 시간, 또 판사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뭔가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다, 유죄로 선고가 난다면 모르겠지만 또 검찰의 수사가 뭔가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뭔가 근거나 또는 재판의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결정적인 게 없다면 그만큼 검찰로서도 또 그동안 이것을 적극적으로 공격해왔던 국민의힘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역으로 그 이야기는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이 리스크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네. 또 혐의가 아주 구체적인 것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지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이 대표의 검찰 수사가 표적 수사이므로 문제가 있다 응답이 과반을 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시간 지연 그리고 별건 수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까닭일까요? 그렇죠. 결국은 중도층의 판단이거든요. 네. 그래 그렇게 많이 이 쌍방울의 변호사 대납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가 나온 게 있냐라는 것을 이제는 묻게 되는 네.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유죄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들도 계속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그 당직 개편이 있었고 향후 민주당 앞에 놓인 변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변수가 역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좀 전에 그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표적 수사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51%였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89.1%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지층 있어요. 안에서 더 높군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무당파층에서도 표적 수사라서 문제가 있다가 50.7%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의 그 대표직을 유지해야 되냐 내려놔야 된다에 대해서는 이 무당파층이 내려놔야 된다라는 의견이 또 한 52%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요 지금 여론의 흐름, 이 수사는 굉장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그 직위와 관련해서는 지지층과 무당파층의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상황 보죠. 예. 배 수장님, 여야 모두 차기 원내대표 선거전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적합도 조사를 보니까 김두관 의원이 20%대 지지율을 보면서 네.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게 뭐 차기 전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김두관 의원이 두가 나타낸 이유는 인지도라고 봐야 되겠죠. 네. 명심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오히려 명심이라고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물, 뭐 홍익표
의원이 있겠죠. 또는 다른 인물들이 있을 때 아직 누구도 두드러지는 인물은 없습니다. 그건 네. 그만큼 홍익표 의원하고 가깝습니까? 이 대표하고? 뭐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더라고요. 친명으로. 그런데 이제 결국 이거는 국민 여론조사인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의원들의 선택이거든요. 네. 그 의원들의 선택은 이재명 대표의 영향을 더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뭐 홍익표 의원이든 오히려 명심을 비중 있게 무게가 실려 있는 인물이 더 발탁될 가능성이 의원들로부터는 높다고 보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을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뭐 우리가 이럴 거야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좀 파격적인 인물, 네. 파격적인 인물로 김두관 의원이면은 PK 또 지역구를 두고 있고 그만큼 또 외연도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중도층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더 적절하고 더 파격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요. 네. 54.1%가 없거나 다른 인물이라고 응답을 했던데 또 26.2%가 잘 모르겠다. 예. 이게 80%가 부동층이라는 건데 왜 이렇게 관심이 줄어들었을까요? 일단은 이 원내대표도 3선 이상의 선수를 가져야지 이 자리에 도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그 인지도, 정치적인 인지도가 쌓이는 인물들이 도전할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당대표도 이렇게 인지도가 썩 그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원내대표 출마하신 분들도 인지도가 일단 수도권에서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민들의 관심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분들도 이제 친윤 후보 일색이어서 더구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친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네. 최근에 뭐 인사에 탕평하듯이 비명 쪽에서 될 것인지 네. 지금 국민의힘은 두 분 다 부각되는 분들이 없어요. 친윤이라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아까 이제 홍익표 지금 의원을 그 친명으로 봤는데 또 그렇지 않게 보는 흐름도 있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원내대표는 선출직입니다. 국회의원들 간의 선출을 통해서 하는데 물론 표 계산이 굉장히 이제 다른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그런 선거긴 하지만 그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인물의 어떤 그 히스토리라든지 김두관 후보가 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냐 이거는 지금 김두관 후보가 사실은 그 경남도지사 사퇴하면서 굉장히 당내 평가가 안 좋았어요. 근데 네. 오랜 기간 동안 수도권에도 진출하고 뭐 국회의원 자리를 하고 하면서 자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개선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당원들의 그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라는 이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여투쟁의 목소리를 굉장히 또 높여왔죠. 까닭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네.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대여투쟁의 높이를 평상시에 꾸준히 높여왔던 점이 지금 이 높은 지지율을 받아냈고 그리고 이 추세라면은 이 국회의원들 흐름들도 좀 변동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친명계로 분류가 또 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배 소장님 그 네. 새로움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떨까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높은 비율로 없거나 다른 인물이다. 네. 이렇게 뭐 80% 가까이 나온 이유는 결국은 윤심이라는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윤심으로 분류되는 김학용 또는 윤재욱 의원 중에서 선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지역을 감안한다면 김학용 의원의 경우에는 수도권이거든요. 그래도 좀 PK, TK가 아닌 수도권의 이 총선에 더 집중해야 된다면 수도권 쪽에 좀 더 윤심이 주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 한 주간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슈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일정을 좀 꼽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서문시장을 3번째 방문을 했는데요. 지금 그 한간의 평가는 호남도 한번 가야 되지 않냐 이 상황이면 그런 네.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일정을 그 좀 다른 호남 지역도 좀 방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배 소장님은 저는 뚜두뚜두입니다. 뚜두뚜두요. 블랙핑크 안보실, 대통령 안보실 파장 여파 수습될 건가 아니면 더 논란이 불거져서 숨어있는 이야기가 나올지 여부입니다. 네.